우리 태극기 동지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시는 고향 선후배님들, 고등학교 친구들, 또 부산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형제 여러분, 이렇게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이 바쁘신데 이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화가 많이 나죠? 네. 또 걱정도 되고 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된다는 책을 한 달 전에 이게 발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10년 전에 쓴 거예요. 예편하면서 썼던 건데 그 사이에 많은 그 변화가 있고, 그때는 빠른 통일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대로 가면 적화통일 부제로 달았는데 이번에 아예 이거를 내가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 제목으로 냈습니다. 왜냐면 이거 무슨 겁주려고 이 제목 낸 것이 아니고 이대로 가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북한한테 지겠다는 생각을 제가 80년대 초소령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종대장 끝나고 그 국군 보안사령부 가서 저 말단 수집 장교부터 해서 내가 그 부대에서 소령 중령 진급하고 사령부 비서실장하고 이 전부 핵심 보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 북한 간첩과 이들에게 포섭된 자들, 이들의 움직임이 말이죠, 지속적으로 북한 김일성이 내려주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소위 민주화 투쟁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정계는 이미 다 들어가고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는 이미 오래전에 포진돼 있었고, 그러면서 점차 그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돼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 생각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사상전에서 북한한테 패배하고 있다고 봐요. 사상전에서 그 북한이 김일성이가 우리를 먹기 위해서 주장한 적화통일 사상이라고 그러죠. 적화통일 사상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고 미국 몰아내고 이제 우리끼리 손잡고 통일하자. 이것이 김일성의 적화통일 사상입니다. 그걸 또 연방제 통일하도록 살짝 속였죠. 고려 연방제로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상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부터 대립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를 바탕하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사상을 가지고 건국을 하려고 했고, 그 당시 소련이나 모태동이한테 가있던 소련 등에 업혀온 김일성이 일파들은 어쨌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1차 실패한 거죠. 북쪽은 사실은 소련이 강점한 겁니다. 그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은 미국이 건국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승만 박사의 일대기나 그분 이걸 보면요, 정말 그분이 아니랬으면 이 자유대면 탄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험하고 욕하고 하지만 사실상 그분의 철학과 사상과 살아온 일대기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분 중입니다. 그분 아니랬으면 자유대한민국은 탄생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이 건국 과정에서 좌파 우파가, 좌파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소련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선각자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거예요. 여기서 싸움에서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남도 좌파들이 패한 겁니다. 이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국가 목표를 정말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는 이런 자유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게 국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고 개인의 자유, 인권이 신장된 이 자유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이는 국가 목표가 우리 먹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저가 통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놈들은 민족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먹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줄기차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파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잘 사는 나라 만든다고 이렇게 혼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그걸 뒷다리 걸고 방해하고 해방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지하에서 대한민국 미국 시민이고 이제 우리 미국 모르고 우리 민족들이 연방제 통일하자고 하는 이 좌파 적화 통일 사상이 어느 사회 국민 전부 지배한 겁니다. 이게 제가 군생활 하면서 장군이 돼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직접 내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설금설금 제도권에 다 집어넣기 시작하더니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는 상당히 장애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완전히 장애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00년이 자기 후보 시절 과거에 제야 있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을 이 사람 자신이 신념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흔히 뭐 최근에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문재인이 로봇하고 인종쓰기가 돼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자신이 그런 사상이 심취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무토 대사라고 2013년부터 2년간 주1 한국 대사를 하신 분이 작년에 책 낸 거 아시죠?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 하는 그 책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이 대사하면서 문재인을 만나보니까 저 사람 머릿속에는 북한 생각밖에 없다는 책을 써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북 사람입니다. 저는 왜 저 사람이 변호사까지 하고 재산도 많아요? 밀양에 그 집 보세요. 아랑같이 집을 지어놓고 저리 잘 사는 사람이 왜 미국 모래놓고 연방제 통일해야 되겠다는 사상에 심취하고 그걸 끝까지 몰고 가고 대통령이 된 이유도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걸 공공연히 전 세계 가면 떠들어다니고 말이죠. 6.25를 내전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독일 갔을 때는 누굽니까? 윤희상이 뭐에 통영 동백나무를 갖다가 거기서 헌수를 하고 말이죠. 윤희상에는 여러분 그 북한의 거물 간첩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물 간첩이라니까요. 오길남이 자기 그 고향 후배 오길남이를 꼬아가 납치해서 신숙자하고 어린 두 딸하고 셋이 북한에 미림국 데려간 것도 그게 윤희상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오길남이가 딱 속은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다시 간첩을 이물을 띄어서 파독을 딱 시키니까 오길남이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신숙자 어린 두 딸은 요도 소용소에 가가지고 지금 술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기 가서 대통령 되어 가서 헌수를 하더라니까. 정말 나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5.16 군사혁명하고 없을 때 60년대 서도 강부로 갔던 강부들 간호사들 그분들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분들 묘지에 가서 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런저런 행보를 보면은 제가 왜 이번에 이대로 가면 저 같은 재물 확실히 앞에 빼버렸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요 문재인 대통령 뭐 아이고 저 됐으니까 저 사람도 뭐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잘해서 지켜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면 우리는 적화 통일되고 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고향 땅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못 삽니다. 내 책에 다 써놨어요.
얘들이 집권하고 나면 바로 적격 처분할 사람, 심사 없이 바로, 그리고 소개시켜가지고 이 재교육 시켜가지고 부려먹을 사람, 젊은 아이들 힘 좋은 놈들은 바로 해외 근로를 투입해서 외화벌이 보낼 놈들 다 분류해놨어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안사에 80년대 90년대 이때 보면은 걔들이 간첩들이 내려오고 그거 다 수집하고 일본 통해서 우리 족보까지 다 가져 올라갔어요. 그 분류하려고. 그러다가 솔직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요, 컴퓨터 칩 하나에 우리 신상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분류 쫙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저 얘기는 짧게 끝내고. 이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노후를 좀 편하게 어떻게 지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딱 닥쳐 있는 상태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요, 텔레비 노는 거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의리한 최순실이 한테 놀아나는 대통령으로, 아주 몹쓸 대통령으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유통일을 이루어보려고 꿈꾸고 그 실천한 분이 그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정교조를 법에 노조 만들고 통진단 해산시키고 말이죠, 우리 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고, 마지막에는 개성공단 철수하고 김정은이 참소작전 들어가면 자유통일을 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죽어야 될 북한 김정은이로부터 핵심 세력하고 국내 잠입에 있는 간첩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포섭된 자들, 그런 골동들이 다 미천이 드러나네. 동독이 패망하고 나서 서독 비서실장까지 간첩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이 땅에 죽고 체면을 구겨야 될 놈들이 너무나, 이런 놈들이 똘똘 뭉쳐있고 여기에 비겁하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 패치를 당한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 놈들이 그 동조하고 앞장서고 해가지고 이분을 몰아낸 겁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 돈 써가면서 선거운동 한 사람입니다. 왜? 이분이 돼야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편하게 지켜질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역할을 4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바뀌고 나니까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본질을 우리가 국민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 쓰고 태극기 들고 군복 입고 나왔던 겁니다. 저는요, 저도 고집이 무지하게 센 놈이에요. 등을 떠밀어도 아닌 건 안 갑니다, 저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침묵하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 나쁜 년으로 돌문패름질 하면요, 우리 가슴에 대못 박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죽는 길을 가기 때문에 태극기 든 애국 국민 여러분, 태극기 들고 내가 일어나라고 강의하고 연설했죠. 예. 그럼에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일파들은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연방제 통일로 끝까지 몰고 갑니다. 예, 그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평작 동계올림픽 이걸 남북 공동으로 성공적으로 딱 개최하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좀 남아있던 대북 적개심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참수작전을 당하느냐, 북폭을 당해서 완전히 저 나라가 없어지느냐 하는 균에 딱 놓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하고 딱 손잡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한순간은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 북폭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아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문재인 일파들한테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재개해서 달러를 버릴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남북 간에 우리 민족이 한 덩어리 돼서 가겠다는데 미국이 무슨 이유로 거기다 북폭을 하고 참수를 하겠어요? 이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자기를 지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사실은 100만 배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예. 그 정도 되면 한 300만 배 이상 이겨야 되는데 겨우 이긴 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겨우 이겼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아니고 어느 누구 붙여도 문재인도 못 이기게 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그 위대한 향수에 젖은 국민들이 같이 찍어준 거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다 선친 덕을 받고 된 겁니다. 그런 후광 받을 후보가 누가 있었어요? 요번에 많은 분들이 무슨 부정선거 했다고 샀는데 우리 그 욕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미국 시민이고 미국 모르고 연방제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갈 길이고 대한민국 갈 길을 인식하고 또 찍어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상전에 졌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문재인이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내가 이끌져 나왔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딱 공동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그나마 남아있는 적개심을 완전히 해소해버리고 금강산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하면서 북한 도와주는 길로 가면 한 덩어리로 돼서 우리 민족끼리 이제 가자. 열시백이 우리 민족이 간다 하면서 그 길로 갈 거라고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면 대한민국은 단연코 저는 심대한 미래에 찬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들, 임종석인들 그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들어주려고 한다고는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옆에서 봤어요. 이분들이 이 나라를 뭐 들어서 김일성한테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 민족이 이제 갈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미국이 지배한 외세에 지배한 식민지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드러내고 이제 우리 이 사상을 가고 북한하고 손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 북한의 그 수를 절대로 못 당합니다. 결국 당하게 말아요. 당하고 마는데 이것을 제지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 누가 합니까? 그나마 조은진 위원 혼자서 이리 더럽게 저렇게 합류해서 저렇게 악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전부 예민해요. 언론도 예민하고 한 줄도 보도 안 해줍니다. 심지어 우리 우파 국민 대다수도 지난번 대선 홍준표가 안 합쳤다고 온통 그냥 분탕자로 얘기하는데 지난번 대선 보세요 여러분. 조은진 때문에 졌습니까? 안철수 이놈이 무슨 5%라고 해가지고 이게 20% 가져갔어요. 그리고 뭐 바른당 유승민 이 친구가 7%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27%에다 홍준표 24% 합치면요 압도적으로 이거 남는 표입니다. 정치권이 저끼리 우파가 분열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속아 넘어가서 진 거지 조은진이 0.1%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리 몰아붙였냐? 거세게 명분 가지고 태극이 일어나니까 저걸 죽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사실도 알아야 돼. 그 정치권에서 우리가 아무리 태극기 들고 악을 써도 시민폭력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은 얘들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청구 우리가 100만 집회를 열었지만 걔들 문제를 깜짝합니까? 탄핵으로 바로 몰아버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법적으로 따져도 분명히 불법이 위헌입니다. 이거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제 이 나라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저가 통일되는 걸 누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첫째는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서 막아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이번에 올림픽 성공 개최하고 나면요 그 분위기 몰아서 개성공단 그걸 재개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 확 몰고 가면서 6월달에 개헌을 하려는 겁니다. 개헌. 이 개헌 초안이 지금 이 자문위원단에서 만든 초안 내용이 지금 나온 거 보면은 헌법 4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자유를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자유를 빼고 통일만 내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다 많은 권한 주고 예산 주고 지방 자치 경찰권까지 준다니까 지금 시도 시장 군수들을 앞장서서 막 그 개헌 찬성 뭐 서명을 받는다고 그러대? 이거요
북한은 완전히 김정은 단일 체제로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에서 그나마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색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자리도 지킬 수 없는 이런 허약한 나라인데 여기다 지방자치 권한 더 줘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보면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 몇 사람이 그 분위기를 몰아서 북한하고 이리 가도 누구도 정치권이나 힘으로 제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6월달에 이 개헌은 반드시 어떤 안을 말한 내용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벌써 정지작업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300여 명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지금 몇 사람 막 그 비리해가지고 검찰에 불려 조사하고 하죠. 이거 그리 조사하면 안 보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느냐? 뻔때 보이는 거예요. 뻔때. 이제 홍문종이도 털대 보니까 뻔때 보이는 겁니다. 왜 뻔때냐? 너희 새끼들 우리 하는데 말이 뜨고 잘 따라와야 돼.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야 하니까 다 입 닫고 있어 이 자식들. 어? 그러니 정치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보수 우파 정당들도 지금 6쪼가리가 있잖아요. 6쪼가리. 5쪼가리 났다가 6쪼가리 나는 겁니다. 그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은 6월 개헌을 저지해야 합니다. 이 개헌을 막지 못하면요 합법적으로 연방제로 가고 적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 개헌을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정말 무분별하게 대북 포용 정책을 가면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재개하면서 문재인이가 후보 때 다 발표했잖아요. 서해, 중부, 동해 상계권역 개발하고 들어가서 북한에 몇십 조를 넣어가지고 하겠다고 다 발표를 해놨는데 이거 그대로 이어지면요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일 이 책 속에 그걸 써놨어요. 우리는 이미 사상전에 패했는데 자유통일 사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유통일 사상으로 무장해서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결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합시다. 네. 합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치권에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 그래서 다시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그럼에도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연방제로 이끌고 가면 사생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통일 강의하러 왔다가 이 전국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일 문제는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런 갈등 문제가 분단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투쟁 과정에서 오는 겁니다. 북한 김일성이 하고 우리 국내 간첩들 이들이 포스된 자들은 미군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을 간다는 것이 걔들이 목표고 투쟁 지침입니다. 우리 우파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막연하게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 만들면은 우리 체제로 통일할 줄 알고 열심히 이래서 북한보다 40배나 잘 살고 자유와 인권의 신장의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데도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는 재수 없는 나라 미국 식민지 이렇게 딱 모습이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극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자유통일 사상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통일 사상. 제가 5대 통일 안보관리를 해가지고 5가지 요소를 비교를 해서 사단장 때 아이들이 적화 통일 사상 오염된 걸 보고 내가 직접 써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반드시 한 3번 이상 독파를 하세요. 이게 학술 서적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으로 그동안에 쭉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현장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이걸 쭉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화 통일 사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반드시 통일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해야 한다. 절대로 남북 양체제 인정 연방제 통일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써놨습니다. 한 이유를
그래서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를 꼭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북한과 미국과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난리인데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월남이 파리 평화협정 체결하고 2년 만에 지구상에 사라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절대로 평화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서울시라고 전국 곳곳에 가면요, 미국 평화 북미, 그놈들은 북미를 그래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해가지고 시위를 곳곳에서 하고 있고, 입 달린 통일 전문가들 학자들 나와서 이제 그리 가야 된다고 강의합니다. 이게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작년에 3차례 동포사에서 요청해서 강의하는데 그분들은 딱 3가지를 붙어요. 첫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반드시 사드부터 시비 걸고 전자금 가져가려고 시비 걸고 한미연합훈련 중지하자 그러고 축소하자 시비를 걸면서 미군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몰고 갈 거다. 어떤 모멸과 모욕을 겪더라도 절대로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 사드 배치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걸 반드시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네, 요구를 했고 그거 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두 번째, 미국과 북한 평화협정 체결 절대로 그거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동의하면 안 됩니다. 여기 동의하면은 이 대한민국 위험해집니다 하는 문제. 그걸 동포 여러분들이 막아달라고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도 가니까 좌우 두 쪽으로 나가 동포 사이도 말이죠 다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도 하나로 좀 단결하고 해서 가십시오. 내 세계를 신신당부해서 한 6개 도시를 돌면서 내가 동포 간담회라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편지도 보내고 직접 측근 만나고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의 외국 지사들, 해외 동포 지사 이런 분들이 그런 편지도 보내고 그걸 다 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머릿속에.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희망적인 거는 빅터 차라고 하는 주한미대 아그르만까지 다 통과했는데 취소시켰어요. 나는 왜 했는데 그 친구가 북폭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글을 썼더라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요 반드시 이번에 핵 문제가 해결하는 게 그 사람의 과제예요. 지금 미국은 우리 신문에 나는 것과 다릅니다. 엄청나게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이 다시 단결하는 이 분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신문들은요 트럼프를 못 주게 해서 계속 뭐 희한한 꼴은 나쁜 거 못된 거 이것만 계속 보도하니 우리가 그런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트럼프 대통령 개표하는 아침 가지고 99.9% 힐러리 되고 트럼프 대통령 0.1%밖에 안 되는 보도는 지금 철구 조사하는데도 그래 하더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안보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이분 지켜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북한 핵을 확실히 제거하겠다. 그거 안 하면 북폭을 하든 김정은이를 내정 체계 없애버리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북한 김정일을 감싸고 그들하고 가면서 그걸 못하게 막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 성공들이 일어나면 그리 간다는 것이죠. 성공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어떤 행태든지 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지만은 성공적으로 개최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이 아닌데 걔들 입장에서는 성공이라니까. 어떻게 한반도에 올라오고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없이 아래로 가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이거는 반역 행위인 거예요. 그 자체로 탄핵감이다 사실은. 그런데 얘들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기 아래는 쓴 게요. 요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니까 이 처음 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10년 전에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해외에서 할 때 다 그랬어요. 런던 올림픽 때도 한반도가 입장했습니다. 예?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이제 대한민국의 개최는 이 땅에서 하는데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개최하는데 왜 그거를 하느냐는 것이. 그러나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국민들은 그걸 잘한다고 박수칩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 우리처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런 냉담한 현실을 알고 지금 우리 우파 단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요번에 9가지 써놨는데 맨 뒤에 보면은 요 깔피에 9가지를
요약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신념만 하십시오. 여기까지 일일이 내가 설명은 할 수는 없고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적화 통일하려 척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터뷰에서 어떻게 척결할 겁니까 묻길래 두 가지다. 첫째 하나는 간첩 잡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간첩 잡는 국정원, 기무사, 경찰 다 해체입니다. 그 기능을 아예 없애버렸어. 아예 포스도 들어가. 그건 경찰한테 뭐 준다고 그러는데 간첩은 이미 잡을 수도 없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못 잡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척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국가 각 요직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로 척결할 수 있겠어요? 응? 투표. 1차적으로 투표로. 아하.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일찍 투표를 한다는 목표를 삼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지금 문재인 일파 이끄는 정당들이 절대 다수를 이겨버리고요 개헌돼 버리면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은 정말 우리가 몽둥이로 들고 있는 폭력 시민행위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를 하실 때 지금 권력을 창출하면 전부 선거지구로 다 선출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 손으로 걔들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요 전부가 과거에 주사파 학생운동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놈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우리가 투표해서 다 배치 달아주고 교육감 시키고 다 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를 올바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우리 우파 후보들이 선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개헌을 처리하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고 우리 국민의 적화 통일 사상으로 오염된 것을 자유 통일 사상으로 바꾸는 일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 이 책을 여러분들만 읽고 일할 것이 아니라 읽고 신념해서 주변에 자꾸 알리세요. 내가 무슨 이런 책장사 책바람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출판 기념 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늘 부산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부산 동지 여러분들이 와서 좀 하자 해서 오늘 처음 이거 하는 건데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고 싶지만은 그래서도 안 되고 이 출판사에 출판도 안 해주려고 그래 이런 제목은. 저 돈을 성금을 다 주고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받는 거예요. 받아가 돈 생기면 또 찍어서 또 부릴 거고 또 찍어서 부릴 거니까 그래 하시고 하자면 무슨 뭐 채권이 문제한테 돈 받고 파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서 통일투쟁을 해왔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통일투쟁은 어느 한 체제로 통일될 때 비로소 끝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삼국 통일해서 신라에 의해서 통일돼서 끝났듯이 후백제 후삼국 통일을 해서도 고려에 의해서 통일됨으로써 비로소 끝났듯이 지금 남북한은 그 역사의 과정에서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는 통일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은 어느 한 체제로 됐을 때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자유체제로 통일될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자식 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우리 8천만 동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해야 되겠다. 거기에 이 시대 내가 미력하고 부족하지만 내 힘을 보태서 가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고 자유통일을 이루면서 이룰 수 있다. 절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파가 집권하지 못하면요, 우파 중에서도 내가 특정 정당을 오늘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대한애국당이 집권하지 않으면요 박근혜를 못 구합니다. 다른 당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지켜질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못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구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길은 한 깃발 아래 우리가 모이자는 겁니다. 네. 이게 분산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돼요. 평소에는 각자가 원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단체 가서 태극기 흔들고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국가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한 깃발 아래 모이라.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 날 국가 원로의 텐트 밑에 범보수 우파 태극기 집회를 한데 모아서 지금 강화문에서 100만 집회를 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1차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우파 단체들 모아가지고 그 준비회의를 하는데 내가 참석해야 되는데 요 때문에 이 날짜 기록 저는 잠깐 인사하고 나왔어요. 다음 주에 전체 총괄하는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하고 그것이 신문 광고에 나가고 어떤 언론 홍보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3월 1일 날 현재는 13시부터 16시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 광고 나오고 통보가 되면은 눈에 이당 저당 따지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애국 국민들 전부 태워가지고 서울 강원 강변에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너 똑바로 하라고 경고 성명도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도 우리 자유우방 대한민국 애국 세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실정을 알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날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고 단결해야 됩니다. 평소 내하고 좀 많이 안 맞고 뜻이 다르고 뭐 일부 또 분탕을 지으더라도 그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아니죠.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 나를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합니다. 그 미운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자꾸만 다가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래 할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고 결집할 때 대한민국도 지켜줄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할 수 있고 자유통일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야 될 최대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내가 이 적화 통일되라고 해서 쓴 거 아닙니다.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고 있는데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상을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수의 논란도 있겠지만 제가 이 시대의 입자나 환경을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결론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딱 하나 통일투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데 자유통일 사상으로 무장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성공에 쓰겠다. 이 한 마음이라도 좀 가져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